여기서 입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고기가 있고 먹으려는 활성도는 좀 있습니다. 고기가 빠지지 않게 밥이 털린 것 같으니까 다시 밥을 넣겠습니다. 요번에 밥 들어갈 때는 요 앞전에 들어갔던 크기는 같이 하고요. 손의 압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그래서 밥이 아까보다 잘 이탈하지 않게. 살짝 건드립니다. 아주 건드리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짝 건드려 주니까 다행입니다. 이야. 색깔만 보여주고 내려왔습니다. 이야. 저렇게 잘 올라왔었는데 바늘이 빠져버렸습니다. 야, 아깝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 중에 이렇게 정말 잘 올라오는 줄에 금방같이 걸렸다가 떨어지는 경우 또는 아예 걸리지도 않는 경우에 대해서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어분으로 한 마리 잡았으니까 한 마리만 더 잡아보고 구르텐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문화낚시터는 아침에 몇 시에 문을 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 한 6시 정도는 열 것 같은데 그 시간에서 원래 지난주까지는 9시까지 영업을 했었는데 코로나 단계 격화로 이번 주는 10시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을. 혹시나 오실 일이 있으면 문화낚시터의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낮에 그 내림이나 그런 손님들이 많습니다. 낮낚시 하는 분들이. 그래서 올림 낚시를 찌맛을 보시려면 낮에는 좀 힘들 거고요. 손님도 많고 내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아마 그 4시 이후에 오시면 그분들 거의 대부분 가시니까 조용하게 손맛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좋은 점이 중앙 가림막이 있어서 개인 서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쪽에 보시면
자체 서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도 설치가 되어 있고 먼 쪽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내 낚싯대 칸수가 2.2칸대만 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본인의 낚싯대 길이 상관없이 밤에 오시면 손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래간만에 여기를 왔는데 기존의 파주 광탄 낚시터, 광탄 낚시터 맞나? 저수지죠. 파주 광탄 낚시터의 낚시터를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이쪽을 인수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처음 가봤는데 화장실도 엄청 깨끗하게 개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노지를 손마터에서 개조하셔서 자비터로 운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놀러 오셔서 손맛 보시기에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식당도 운영을 하시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개비를 해 놓으셔서 아이들이나 같이 오셔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입질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소자 오링을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소자 오링을 하나 더 추가해서 입질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딸까닥 소자 오링 하나에 소자 오링 2개 추가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편대는 나노 스마트 편대 0.5g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찌는 만드기찌 3.5g입니다. 오우. 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던지고요. 이 하우스 낚시터에서는 내 채비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들어갔다 하면 바로 회수하십시오. 채비를 넣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꼬였는지 의심이 가는 채비로 기다리다 보면 사실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밥 한 번 더 준다는 생각으로 들어갈 때 좀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 회수해서 다시 투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자 오링 2개밖에 추가 안 했는데 상당히 빨리 떨어지네요. 지나갔나? 살짝 오른쪽으로 갔더니 한목이 제대로 다 안 나옵니다. 바닥이 평평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큰 차이는 나지 않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에서 밀고 가버립니다. 제비를. 한 마리 더 잡고 원래 목수가 아니네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목수가 아니어서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 바늘이 편대에 올라타 있죠. 이렇게 바늘이 편대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채비가 자꾸 꼬일 때 제가 지금 던진 것처럼 채비의 채공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던질 때 채비의 채공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채비부터 찌까지 팽팽한 상태에서 채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찌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휙 던져가지고 채비랑 찌 사이에 텐션이 없이 들어가게 되면 꼬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혹시나 이 긴 줄을 사용하시면서 벽에 붙여서 낚시를 하실 때 채비가 잘 꼬이게 되시면 말씀대로 한번 던지실 때 채비에 공중에서 채공 시간을 조금 더 줘보시면 꼬임이 훨씬 덜 할 겁니다. 이야. 금방 같은 경우에도 낚싯대를 잡고 있었으면 채써도 나올 법한 입질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칠 타이밍을 안 주고 그만큼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걸 보니까 먹으려다가 완벽히 먹는 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고 낚시를 딸까닥 컨셉에서 해봤고 소자 하나, 소자 2개까지 걸고 해봤습니다. 유일하게 잡은 곳이 딸까닥 컨셉인데요. 소자 2개 박은 지금 상황에서도 입질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계속 예신이 오고 건드림이 있는데 제 스타일에는 예신을 좀 눈에 잘 보고 기다렸다가 정상적으로 잘 올라올 때 채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다시 오링을 다 털고 딸가닥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자 오링 2개 들어간 걸 다시 빼고요. 밥 타는 건 똑같이 작게 달아서 넣어보겠습니다. 오. 이야, 바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올라올지. 찌 모양을 잘 보고 계셨다가 어느 게 진짜 입질인지 한번 구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찌 나갔나? 아까 티 나면서 움직임이 영 이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낚시를 하시다가 이상하네, 빨리 떨어지네, 혹시는 왜 있던 입질이 없지? 찌가 나갔나? 할 때 찌만투 치는 법은 다 아시니까 찌 확인하는 법. 일단 바늘을 다 풉니다. 찜찜한 상태에서 그냥 하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찌 한번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더 마음이 좋겠죠. 자, 바늘을 풀어주고 아까 2번째 마리를 입벌림 했다가 팅할 때 때린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을 때린지 몰라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소자 오링 2개 넣는 걸 빼고, 찌 나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찌 나갔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지금 오링을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찌 맞춤 오링을 다 뺐습니다. 딸까닥한 오링까지 뺀 상태에서 던져보면 항목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냥 딸까닥 돼버립니다. 그것도 빠르게. 찌를 빼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이 목 부분에 크레이 같습니다. 목 부분에 크레이 같네요. 일단 이 찌는 사망했으니까 고이 모셔두고 찌를 교체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찌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춥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바도 두꺼운 거 하나 꺼내 입고 손바지도 꺼내 입었습니다. 이 찌는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이 아주 예쁜 찌인데 나노 소재 몸통의 카본입니다.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선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건데 찌 그램수는 4g 정도 됩니다. 찌를 다시 맞춰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찌는 사망하셨고 찌통에 넣어놓고 나노줄을 꺼내고 아까보다 찌가 고부력이라 둥둥 뜨니까 나노 바디를 바꿔보겠습니다. 겸사겸사 찌 새로 맞추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금 꽂혀 있는 게 2.3g짜리 나노 바디입니다. 안에 꽂혀 있던 오링 빼고 2.3g짜리 그리고 이 아래 박혀 있던 특대 하나 대자 하나 오링이 있네요. 빼고 2.3g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어놓고 한 5, 6g 더 되는 것 같으니까 2.7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튜브에다가 2.7g을 넣고 조여주고요. 자, 2.7g으로 바꿨으니까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오, 대충 찍었는데 거의 맞습니다. 여기 지금 두목이 나와 있고요. 두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새로 넣은 찌니까 기포 같은 게 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비를 꺼낼 때 챔질로 기포 같은 걸 좀 떨어뜨려 주시고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다시 안 내려가네. 자, 다시. 조금 더 들어갔죠. 그럼 다시
그대로 던져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 3-4번 정도는 해줘야지 새로운 찌에 기포가 다 떨어져서 정상적인 찌맞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목이네요, 두목. 그러면 한목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조금 더 내려가니까 블랙 하나를 박아보겠습니다. 블랙 오링을 에롤더를 풀어서 위쪽에 넣고 나사 조이고, 자, 다시 한번 던져서 조금 덜 내려가네요. 그죠?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더 안 떨어지네. 그러면 블랙 말고 소자 오링을 끼워보겠습니다. 블랙 오링을 빼고 소자 오링을 넣고, 한몫 맞았다가 치겠습니다. 두목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상태에서 소자를 하나 걸어서, 소자 걸 때는 이 홀더를 풀어서, 나사를 풀어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헷갈리니까 핀도레를 열어서 여기다 오링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참 있으면 딸가닥이 될 거는 같은데 이대로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목줄을 올려서 바닥을 찍을게요. 찌 길이가 아까랑 다를 수가 있으니까 두목에 찍혔습니다. 자, 보세요. 올라갔다가 딱 쓰는 게 보이시죠? 두목에 찍혔으니까 여기에서 한목만 내려서 한목 낚시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밥을 다시 달고요. 밥을 던져놓고 오링들을 다시 가방에 넣어놓고 오겠습니다. 자, 한목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낚시를. 지금 시간이 7시 40분입니다.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팅하다가 찌가 나가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그냥 보냈네요. 이제 끝나는 시간이 그래도 4시간은 남아있으니까, 아니네. 4시간은 무슨 4시간이야. 8시, 9시, 10시. 끝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2시간 정도에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래 천막에 바싹 붙였다가 고기 다 모아놓고 그 앞에다 던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계속 한 자리에 집어넣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야, 벽에 딱 붙었습니다, 찌가. 카메라에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각도에서 벽하고 찌하고 딱 붙은 것처럼 보이네요. 아, 고기가 옆에 와 있는데, 덥석 먹지는 않습니다. 뭐 붕어들이야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물도 차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입맛도 없는데 그걸 주워 먹으려니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밥이 공중에 떠 있는 밥도 아니고 바늘하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붕어 입장에서는 애써서 몸을 기울여서 그걸 주워 먹어야 되는데 그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붕어 화이팅! 이야! 죽여 올려서. 에이! 또 이런 녀석이 나오네. 어후. 또 채투로 갈래나, 이거? 오. 한 손으로 뜰채를 못 들겠습니다. 아유, 옆으로 나와야지, 이거. 아우. 이게, 아우, 사자는 내보입니다, 사자는 내보. 무서워서 바늘을 못 빼겠네. 다행히 또 바늘이 빠졌습니다. 한 손에 잡힐 것 같지도 않고 일단 고기 봤으니까 풀어주겠습니다. 잘 가. 오. 입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블루로 2마리를 잡았으니까 구루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구루텐 입질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구루텐도
살짝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데 빨리빨리 먹지. 컨셉은 똑같습니다. 한목의 딸가락 컨셉이고요. 과연 글루텐에는 반응이 어떻게 올지